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 원장 전홍식입니다. 내 맘대로 판타지버스, 오늘은 특이하게도 차 안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동 중에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긴급 출동을 불러가지고 대기 중입니다. 차의 안전 문제에 차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항상 먼저 좀 신경 썼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자, 이제 6월도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도서관을 다시 꾸미기 시작한 지도 벌써 3주째로 진행되네요. 이것저것 물론 그렇게 많이 진전된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이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다라는 생각. 그렇죠. 어제의 오늘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좋으면, 그리고 내일의 내가 더 좋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였던 신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생각이에요. SF하고 판타지의 얘기를 하는데 왜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J.R. 톨킨이라던가 C.S. 루이스라던가 혹은 러브크래프트처럼 이렇게 판타지나 SF 분야에서 신화와 관련돼서 자신만의 신화를 만들거나 혹은 신화 설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특히 판타지가 많지만 SF도 그게 못지 않아요. 대만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일리움 같은 작품, 올림포스도 있고요. 그 밖에도 영화를 보더라도 역시 프로메테우스처럼 엘리언 프리퀄, 이렇게 신화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화에서 연결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화 자체가 어떤 면에서 세계관 만들기에 궁극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다양한 신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신화를 창작하는지도 알면 좋겠죠. 그에 대해서 내 맘대로 판타지버스에서 어느 정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은 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 창고에 쌓여있는 상자들 한번 뒤져보면서 신화 그리고 창작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참 찾아볼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트로 퓨처 그쪽이랑 추천을 맞출 수도 있겠는데 차이다 보니까 좀 더워요. 에어컨은 끊었거든요. 이렇게 시도는 끊었으니까 6월 말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 가끔씩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반장님 혹은 교수님은 여름에도 이렇게 조끼를 입고 계시나요? 예, 조끼 입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까지는 긴팔 입었어요. 셔츠는. 근데 조끼를 왜 입는가? 무진장 더워 죽겠는데. 작업할 때는 물론 조끼는 벗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역시 제가 좋아서죠. 이른바 폼생폼사.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레트로 퓨처, 특히 그 중에서도 스팀펑크나 디젤펑크나 아니면 클럽펑크, 특히 이제 저는 스팀펑크하고 그다음에 클럽펑크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스팀펑크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의 서부 시대 같은 것도 있겠지만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가 가장 대표적인 무대로 손꼽힙니다. 벨 시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또 다르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빅토리아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복장이 있었지만 그 복장 중에서도 하나 중요했던 것이 바로 조끼라고 해요. 영국에서 빅토리아 시대에 조끼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복을 입고 밖에 나가는 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스타일이 좋으니까 이렇게 항상 조끼를 입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봐요. 과연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에 어울릴까라는 거죠. 예전에 월드콘, 세계 FF 컨벤션 아일랜드에서 열렸을 때 한번 갔었어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느꼈지만 제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도착한 장소에 묵는 숙소, 즉 호텔에 에어컨이 없는 거였어요. 응? 어떻게 호텔에 에어컨이 없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독일 쪽에 친척분이 계셔가지고 갔을 때 거긴 아예 차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어? 뭐 물론 요즘엔 다 달려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그때 갔을 때 제 친척분의 자동차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일랜드에 당시 갔을 때 여름이었거든요. 세계 에스페 컨벤션도 그리고 일본 SF대회도 역시 여름에 열려요. 그것도 엄청나게 더운 시절에 7, 8월이니까. 그런데 별로 안 더웠어요. 네. 최고 기온이 30도가 안 됐으니까 재밌는 거는요, 날씨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나게 됐어요. 비가 하루에 6번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비 내리고 그치고 비 내리고 그치고 비 내리고 그치고, 햇빛이 쨍쨍,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이 쨍쨍하다가 비가 내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산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후드티를 입고 다녀요. 왜? 비가 오면 그냥 뒤집어 씁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어떤 면에서 이런 모자를 쓰는 것도 역시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프로코트라든가 실크랙 같은 게 유행한 것도 그랬지 않았을까? 뭐 일설에는 그게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노란 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밖으로 집어 던지는 노란 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모자 역시 그런 것 때문에 등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가 내리고 그치고 비가 내리고 그치고 하면 보통은 푹푹 찌는 게 맞을 텐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금방 말라버리고 생각보다 습도도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러한 날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니 조끼를 입을 수가 있었고 입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했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에서 좀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한국, 뭐 예를 들면 대한제국시대를 무대로 해서 스팀펑크 기술이 발달해서 스팀펑크 설정이 된다면 과연 그 풍경이 어떻게 될까라고 좀 상상하게 돼요. 그런 식의 상상을 한 풍경을 코스튬을 입고 다니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볼 생각이에요.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 쪽에서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예,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수리를 마치고 이동해서 도서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끝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8시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도서관 문을 닫을 때가 됐네요.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정리는 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정리가 됐냐면 조금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에요. 지금 보시면 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사실 엄청나게 많은데 만 단위가 넘습니다. 이 책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기도 이제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 사실 뒤쪽에도 더 있어요. 상자의 숫자만 하더라도 한 800개쯤 되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할까 라는 고민이 있죠. 그래도 꽤 많이 옮기고 꽤 많이 정리했습니다.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옮기는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름대로 보물을 찾는 과정은 상당히 즐겁죠. 오늘은 이제 신화하고 그러한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좀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실 이제 좀 옛날 책들, 물론 이제 아직 충분히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참고할 만한 책들을 조금은 정리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발견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도서관, 예전부터 사실 도서관이 있었지만 그게 눈에 안 띄었다고 할까? 제주사료와 설화 속의 중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 청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래 들어가지고 판타지, 뭐 신화, 뭐 설화, 특히 한국에 신화 설화 관련된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 판타지 대사전 같은 이런 책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자료들이 충분할 것인가 하면은 조금 더 고민인 거긴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주학 청소 일본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어떤 책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입수하기 2014년에 구했어요. 2014년 1월 18일 날 기증 들어온 도서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신화 책들을 좀 찾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쪽에 있는 책장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책장, 물론 아직 3개의 책장을 완벽하게 채운 건 아니고, 정리가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네. 자, 위에 보면 이제 SFX 같은 그런 책들. 자, 해피 SF는 행복한 책 읽기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SF 무크지입니다. 한국에서 거의 최초의 SF 무크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물론 SF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SF 관련된 최초의 잡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행복한 책 읽기에서 나왔던 SFS라는 해피 SF라는 모쿠지에서는 SF 관련된 창작물, 창작 SF 보시면 이제 뭐 김보영 씨의 진화 신화, 김보영 씨의 진화 신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쓴 글도 있습니다. SF와 게임. SF 게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크지에 수록한 건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한국의 SF 문화에서 이 SF 게임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저만 하더라도 스타워즈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 게, 그래서 조이 SF라는 그런 사이트를 처음 만든 게 스타워즈 영화보다도 타이파이터라는 게임 덕분이었거든요.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를 체험한다. 근데 사실 그거는 SF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판타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된 TRPG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겁수도 있고 월드 오브 다크니스라든가 그 밖에 소드 월드라든가, 물론 여기저기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동인 TRPG도 많기 때문에 그 TRPG만 태우더라도 한참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옆쪽에 칸에다가 채울 생각이고, 지금 이제 소파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책장은 아마 장르 관련된 그런 참고 도서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묻혀있는, 여기저기 퍼져있는 SF와 판타지, 그 밖에도 무림세계 구축교정 같은 이 무협 관련된 그런 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장르 관련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이 책장은 다 찰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장르 창작, 스토리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런 것도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마련할 수 있겠죠? 일찍이 판타지 레퍼런스라든가 혹은 RPG 환상사저 같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판타지 문화의 성장에 큰 이바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판타지 게임들이 등장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사실이죠.
뭐 여기에는 이제 제가 작성한 책도 있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뜻깊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백합이라던가 보이즈 러브라던가 아니면 뭐 전투 미소녀라던가 이런 장르에서도요, 이른바 오타쿠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책들이 대단히 다채롭죠. 백합이라던가 보이즈 러브 이쪽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보이즈 러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만화 캐릭터가 얘기했습니다. 보이즈 러브는 호모가 아니다. 네, 그래요. 물론 이제 두 소년, 소년 캐릭터가 등장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일본의 만화나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것도 있고요. 특히 근래 들어가지고는 중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서 보이즈 러브를 탄압하니까, 예, 실제로 보이즈 러브 쪽을 탄압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매년 특정 장르를 골라서 탄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고 제가 아는 한 일본 작가가, 또 중국 쪽을 잘 아는 일본 작가분이 얘기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국 쪽에서 이 보이즈 러브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 덕분에 태국어를 배우고 있기도 합니다만, 한번 백합 같은 경우는 흔히 레즈비언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좀 다르죠. 양쪽 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판타지성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까요? 중요하고 재밌는 거는 백합도 보이즈 러브도 양쪽 다 주로 여성들이 소비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상상력의 문제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처럼 물론 그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여주인공 캐릭터, 약간 페미니즘적인 그런 성향에 있어서 펼쳐내는 거, 일단 쥐나 작가가 쓴 남자 주인공이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나왔던 그런 장르를 해석하는 또는 창작을 해석하는 그런 책들도 되게 많네요. 반대로 마법소녀라든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전투 미소녀 같은 그런 책들도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창작 관련된 책자들이 훨씬 더 다채롭게 등장했죠. 이렇게 다채로운 책들이 있어요. 저희 도서관에만 하더라도요. 더더욱더 내가 놓치는 책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하게 되고 좀 아쉬워하게 되죠. 조금 더 중고서점이라던가 물론 기존에 나왔던 뭐 책자 같은 것도 찾아봐야 할 텐데, 문제는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없는 책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초단편이라는 책입니다. ISBN이 없죠. 동인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쓴 짤막한 글도 있는데, 제가 여기 참여를 안 했다면 이 책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놔두지 못했겠죠. 물론 되게 얇고 뭐 적이 없다고 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나왔다가 사라지는 책들이 얼마 많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오늘 도서관에 왔더니 이런 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기증 들어온 책이에요. 출판사에서, 작은 네모라는 출판사에서 낸 외계의 행성 다방 유랑기라는 책입니다. 저는 새 책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펼쳐보는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펼쳐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꽤 봤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도서관 정리하다 보면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놓고 그리고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얘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세 사람 캐릭터 전부 다 인간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고양이 귀가 달려있고 여기는 남자 캐릭터는 귀가 잘 보면 지느러미 같아요. 뭐 물고기 외계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외계인들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빅토리아 시대의 복장 얘기를 하면서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선한 날씨다. 그리고 덜 무덥다. 그러니까 조끼를 입는 게 당연할 수 있겠다. 아니면 조끼를 입어도 이상하지 않다. 힘들지 않다. 하지만 서울의 여름에 조끼를 입고 있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모자까지 쓴 건 더더욱더 그래요. 열의 상당 부분이 모자에서 빠져나온다고 하잖아요. 머리에서. 그래도 폼생폼사로서 이 넥타이까지 메고 활동을 합니다. 결국 한국인의 복장, 한복이라는 거는요. 자, 결국엔 이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복장이라는 거는 빅토리아 문화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나온 거기도 하잖아요. 이 작품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방유람기라는 제목 그대로 여러 가지 그런 카페 같은 데 가서 디저트나 음료 같은 것들 그런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물이네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디저트라던가 음료라는 것이 외계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인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그냥 입맛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 세계 자체의 환경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거기에는 거기만의 어떤 과일이 있겠죠.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나나 먹은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파인애플은 더더욱더 그렇고요. 제가 빵을 만들면서 코코넛 혹은 뭐 아몬드 같은 걸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는데 코코넛이나 아몬드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먹은 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80%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화재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건조해지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도 하는데 아몬드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거기에만 있는 식재료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입맛이 달라지겠죠. 그런 거 상상할 거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상상. 여기서는 이런 식의 음료가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이런 식의 뭐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차를 좋아하고 특히 녹차 같은 걸 좋아하니까 말차, 라떼 같은 게 등장한다라든가 하는 거 말이에요. SF와 판타지는요. 바로 그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야 이거 가능할 것 같아. 이것도 재미있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라는 거. 그런 가능성. 제가 스팀펑크, 클럽펑크 같은 걸 좋아하는 것도 지구의 똑같은 시대에서 기술이 발달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상상을 해주게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F 판타지도 또한 여기를 정리하면서 그런 상상의 가능성 다채로운 무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정리해볼까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도서관 퀘스트 책장 3개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